안녕하세요. 멜교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염색분체의 형성과 분리입니다. 네, 교과서는 119쪽에서 121쪽까지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염색분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배웠던 염색체라는 것과 염색 분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염색 분체가 형성되고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차례차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론 염색 분체 그리고 그 기존에 배웠던 상동 염색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염색체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현미경으로 자, 염색체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얘들은 왜 X자 모양이냐? 바로 여기 보다시피 사실은 이게 DNA 한 가닥이 응축되면은 이렇게 길다란 하나의 막대 구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염색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유전자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 염색체가 직접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이유는 얘네들이 분열되기 전에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DNA 복제가. DNA가 복제돼서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 되고 그 두 가닥이 응축된 것이 염색체이기 때문에 복제된 염색체 구조는 어떻게 보여요? 요 가닥과 또 복제된 요 가닥이 요 부분에서 그죠? 붙어가지고 X자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랬을 때 요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이 염색 분체가 붙어져 있는 부분, 여기 잘록한 허리로 붙어져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동원체예요. 그래서 동원체는 염색 분체가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방추사라는 게 붙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방추사. 방추사라는 건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딱 붙잡아주는 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방추사가 붙는 부위가 동원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염색체라는 것은 요것도 염색체, 요것도 염색체예요. 다만 우리는 요런 모양의 염색체를 더 많이 본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얘도 염색체 한 개, 얘도 염색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개수가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알겠죠? 대신에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짜리 염색체인 거고 오른쪽 거는 염색 분체가 두 개짜리 염색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따가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염색체 구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X자 모양을 보이는 염색체에서 이 각각의 가닥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염색 분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DNA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이 각각의 가닥은 반드시 서로 유전 정보가 어떻다? 같다.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는 반드시 같은 여기가 라지 A면 여기도 라지 A, 여기가 라지 B면 여기도 라지 B 이렇게 무조건 같은 유전자가 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염색 분체가 붙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하죠. 이 동원체는 염색 분체가 붙어져 있고 또 세포가 분열할 때 무엇에? 네, 방추사의 부착 부위이다. 알겠죠? 방추사가 붙는 부위이고 우리가 염색체 수를 셀 때 헷갈리면은 그냥 동원체 수를 세주면 염색체 수를 세준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억나죠? 요것도 한 개고 요것도 한 개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동원체 숫자를 세주면 돼요. 한 개, 한 개. 알겠죠? 얘도 염색체 한 개, 얘도 염색체 한 개다. 자, 그러면 염색체 숫자를 한번 세는 연습을 해봐요. 자, 가나다 서로 다른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염색체 숫자를 한번 세줄 건데 가는 몇 개야? 자, 아까 염색체 숫자는 동원체 숫자를 세주면 된다고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아, 얘도 여섯 개고 얘도 여섯 개라고요. 알겠죠? 다만 뭐가요? 염색 분체의 숫자가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12개네요. 그죠? 자, 우리 이거 핵상으로 한번 써볼까? 핵상 써보면 어때요? 가는 지금 상동염색체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n은 6이죠? 나도 상동염색체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n은 6. 다는 상동염색체가 어때요? 두 개씩 있죠? 두 개, 그죠? 그래서 이거는 2n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염색 분체의 수를 써보면 염색 분체는 각각의 가닥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6개 똑같이. 나는 어때요? 지금 하나 염색체당 2개의 가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2. 그죠? 다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염색체당 2개의 가닥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DNA 양인데 상대적인 양이에요. 가하고 나하고 다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많고 더 적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염색 분체 한 가닥은 DNA 한 가닥이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그대로 6, 12, 24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상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기준값이 되면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기준값을 정한다면 이거 그대로 되는 거죠. 여기는 2, 여기는 4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상대량은 딱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기준에 따라서 몇 배냐, 반절이냐, 2배냐, 4배냐 뭐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핵심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먼저 이제 기존의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분열해서 딸세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과정으로 되는 것이냐? 바로 자, 얘가 갖고 있는 DNA 한 가닥이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딸세포 2개에다 나눠주게 되면은 반절을 잘라서 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애는 A 유전자가 없고 어떤 애는 B 유전자가 없고 삐꾸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분열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복제가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열 전에 이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DNA 한 가닥이었던 게 2가닥이 되는 거예요. 2가닥.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응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축이 각각의 가닥이 응축이 되니까 그 각각의 가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의 염색체에 2개의 염색 분체가 보이는 이유 알겠죠? DNA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딱 반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염색체 이렇게 갖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모세포와 딸세포의 이 DNA 양이 어때요? 완전하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얘가 복제됐다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세포와 체세포 분열 이후의 세포는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정준욱 선생님이랑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때 한번 나오겠지만 결국에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DNA를 2배로 복제했다가 똑같이 반으로 나눠줌으로써 원래 세포와 나중에 분열 후의 세포의 DNA 양, 유전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 결국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이 모세포가 DNA를 복제시켜서 분열을 준비하기까지의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기라고 불러요. 간기 중에서도 DNA가 복제되는 시기를 우리는 S기라고 합니다. S기.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요 DNA가 이제 응축이 돼서 즉 염색체가 돼서 분리되는 시기가 있겠죠?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기와 분열기를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계속 2배씩 늘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색 분체가 이렇게 형성되고 분리되는 과정 때문에 자,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70조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 그지? 그러면 이 70조 개의 세포, 모든 세포가 여기서 모든 체세포를 의미합니다. 생식세포는 아니에요. 모든 체세포는 모두 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양과 크기나 이런 거 역할은 각각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각각의 세포들은 결국엔 하나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포들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알을 이루는 세포나 내 발가락을 이루는 세포나 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친자 확인, 뭐 DNA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몰래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갖고 가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하나에 내 몸에 대한 모든 정보, 나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입니다. 대립 유전자라는 건 이 상동염색체 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털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하면은 요 같은 위치에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검은색 대립 유전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 같은 종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 대립 유전자는요, 이렇게 검은색 대립 유전자로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요 유전자는 어때요? 뭐 분리형. 자, 요 귓불 모양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보게 되면 분리형 대립 유전자가 오고 부착형 대립 유전자가 올 수도 있어요. 즉, 상동 염색체상의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게 상동 염색체였죠? 그랬을 때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완전히 같을 순 없잖아요.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같은 대립 유전자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대립 유전자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결국에 각각의 부모, 그죠?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죠. 부모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염색 분체는 뭐예요? 이 각각의 염색체들이 DNA 복제를 일으켜서 두 가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색 분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복제돼서 만들어진 것이 염색 분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같은 위치에 온 이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염색 분체상에서 염색 분체에서 있는 요 같은 위치의 유전자는 그냥 복제된 유전자죠. 복제된 유전자. 그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 개념은 항상 상동 염색체 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은 어때요? 이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는 거니까. 하지만 염색 분체는 어때요? 복제되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요거.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염색 분체상에서는 무조건 같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3차식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3차식 복습 퀴즈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